2025년 7월 4일 금요일 오전 7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간단하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죠. 2025년 7월 4일 오후 한 3시쯤 됐는가요? 그때 국회에서 김민석 우리 국무총리 후보가 국회에서 인준이라 그럽니까? 인준을 받은 것 같아요. 받았습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퇴장을 한 가운데에 그 나경원 의원하고 일부 의원들이 국회 로덴다 홀인가 거기에서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농성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가운데에 179명이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3사람 있고 기권한 사람도 또 3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73명이 찬성을 해서 과반수가 150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석이 훨씬 넘었으니까 국무총리가 이제 국회에서 인준이 됐고, 어제 오후 5시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한테 인준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결재를 한 것 같아요. 결재를 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에 이제 대통령 결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사인하고 아마 오늘 임명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196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61세인데 갑진 을사 62세죠. 우리나라 나이로 용띠인데 62살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949년생이니까 15살 차이에요. 아주 젊고 새벽 총리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엄청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무총리실로 이제 권한이 전에하고 좀 틀려가지고 많은 권한들이 넘어오니까 아마 상당한 파워 있는 그런 총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 보좌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위가 되는데 아주 큰 중책을 맞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은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표가 없으니까 대표 권한 대행도 같이 해요. 그래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이제 안철수로 시켰는데 윤창중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이 국민의힘이 지금 코마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가지고 코마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좀 무식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모르면 또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코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혼수 상태, 사람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 아주 가까우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주위에서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전혀 못 알아봐요. 그냥 전혀 이름을 불러도 못 알아보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혼수 상태더라고요.
맥은 떼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건데 전혀 못 알아가요.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아마 그런 상태가 코마 상태인가 보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혁신위원장이 돼가지고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국민의힘은 내가 이래 보니까 내란 동조장이에요. 그래서 추경호 전 의원도 현직 의원이죠. 이분도 곧 조사를 받을 것 같고 지금 줄줄이 지금 한덕수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14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사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금 김주현이 민정수석 이런 사람도 조사를 받았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표를 쓰고 어제 퇴임식을 했는데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조사를 이제 받게 되죠. 심우정이가 전 검찰총장이 그 고발 당한 것이 많아요. 한 4건 정도 되는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진짜 좀 있으면 내가 볼 때는 그냥 소멸되는 없어지는 정당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 2024년에 내가 유튜브를 많이 했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직으로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 작년 2024년 12월 3일 그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는 시퍼렇게 살아있었잖아요.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내가 이미 그때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때 그거 내가 뭐 찾아보면은 그 다 나올 겁니다. 내가 유튜브 하는 데 대해서 뭐 제목을 안 달고 이래 보니까 찾아보기는 힘드는데 분명히 내 것만 한 게 있어요. 도마 위에 고기가 있으면은 그 요리사가 칼로 목을 당장 잘라버리면은 그냥 해체가 돼버리잖아. 고기가 팔딱팔딱 끓이다가 칼로 목을 치고 그냥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뼈 추리내버리고 썰어버리면은 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고기와 같다 그랬다고. 그것도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던데 뭐. 지금은 뭐 이미 그런 상태잖아요.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버리고 그때는 계엄하기 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 이 당은 해체된다고 좀 있으면은 특검 3법이 이제 내란 외환죄 조은석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내란죄를 이렇게 내란죄에서 외환죄가 같이 취급하니까 거기 하면 국민의힘 많은 그 의원들이 거기에 구속된단 말이에요. 권성동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해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롭게 되는 거는 하늘의 철칙이죠.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또 자기가 잘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늘의 철칙이고 그러니까 온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5,200만 정도 국민들이 살고 있고 전 세계 인류는 80억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죽고 태어났다고 죽고 태어났다고 죽고 태어났다고 죽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죽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한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소중한 말이니까 각골 명심해가지고 실천해라 뭐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추려보라고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리고 공통적인 분모가 나와요. 악은 비록 적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고 선은 비록 적다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악이라도 해서는 안 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선이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천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남 잘되게 해주라는 거. 이웃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 자기가 잘 된다는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나와 남은 원래 분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9형제, 10형제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100일 돌 전에 죽기도 많이 죽고 이래가지고 뭐 9남매 놓고 7남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가족이 그렇잖아요. 어머니께서 9남매를 낳았는데 둘이는 일찍 죽고 7남매를 이렇게 키웠죠. 그나마 그 속에서도 두 명 또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14남매 낳았는데 한번 많이 돌아가셨죠. 하여튼 그런데 14남매 같으면은 다 틀리잖아. 분명히 다 틀리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단 말이에요. 우주의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 세계 산남한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단 말이야. 그렇지. 일시무시일, 천부경이 일시무시일, 석상금 무진본 이래가지고 일종 무종 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1이 거기에 천부경이 1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1, 귀1 심은할 때 그 1. 그런 그 볼 때에 남을 잘되게 해주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나가 잘 되니까. 왜 또 말 끊어. 그 권성동이가 지금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 있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검사 140명이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거 털어도 없고 저거 털어도 없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과정을 털다 보니까 쌍방울이 나오고, 쌍방울 나오다 보니까 대북 송금이 나오고, 요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또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이가 지금 현재 그게 좀 걸려 있다는 말이 있어요. 40억을 요구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고소고발 당하니까 말도 참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고발했더라고. 참. 그 나중에 밝혀지겠죠. 대장동 사건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50억 클럽 멤버들이 전부 다 그 잘 나가던 검사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관련돼 있잖아요. 말이 옆으로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7월 4일이고 아마 다음 주가 7월 7일부터 7월 11일 사이인데 아마 내일 또 윤석열이가 또 조사를 받죠. 조사를 받는데 외환죄가 그는 뭐 아주 명백하게 밝혀지니까 아마 다음 주는 아마 구속 수감이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재구속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이제 그 사회생활 하기는 아마 거의 힘들지 않을까 모르지. 이재명 대통령 때는 아마 사면 복권이 힘들 것 같은데 당분간 사회생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든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든지 워낙 이분이 저지르 놓은 일이 많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내일 하죠. 구속되거나 불구속되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결국 가서는 구속 수감되는 것은 뭐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이제 그 마약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말이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아래 한 2, 3일 되었습니다. 그게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공감TV의 그 이천수 PD인가 정천수 PD인가 그분하고 김용민 목사하고 또 많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백혈용 경정이 마약 수사를 하는데 거기서 외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수사를 못하게 해버렸다고. 그렇게 한 그 이면에는
김건희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수사를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소통관, 국회 소통관에서 그것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대통령 영부인이 마약에 어떻게 관련되느냐. 그런데 살아온 내역을 보면은 조금 더 그 이상하지 않다 이거예요. 살아온 내역을 보면은 그냥 그 이익이 된다, 돈이 된다 싶으면은 막 이게 막 안 가리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이 뭐 상대방이 징역살이를 하든지 뭐 만약에 알거지가 되든지 그거는 내하고는 아니다 이거지. 내하고는 관계없다. 내만 부자면 된, 돈만 많으면 챙기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마약 이것도 실제 개입됐는지 안 개입됐는지 모르지만은 개입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뭐냐 하니까 마음을 나쁘게 쓰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그리고 나도 이제 이렇게 쭉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하루 종일 어떨 때 보면은 아 내가 참 잘못 살았 그때 한 순간이 떠올라요.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면 야 내가 정말 그때 이거는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생각도 들고. 그 김민석 그 저기 국무총리가 됐지만은 오늘 임명장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반대한 사람이 3사람 있다고 하니까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국가혁명당 소속인데 내가 이렇게 찍은 그 유튜브를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회원들한테 올리는 것도 있고 안 올리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이제 살아오는 내역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때 그 일기장을 썼잖아요. 일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지금 김혜경 여사를 만나고 아,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저렇게 생각이 들었던가 봐. 이재명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마음에 드니까 뭐 저 여자하고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평생을 살아봤으면 이 생각이 드는데 여자가 이제 그것을 오케이 해야 결혼되잖아요. 여자가 오케이 안 하면은 그 뭐 안 되지. 이거는 그 뭐 스토킹 응? 서로 좋아야 뭐 결혼을 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한쪽은 싫은데 자꾸 뭐 치근덕거리면 그거 진짜 골치 아프죠. 그런데 이제 결정을 못 하니까 자기가 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청소년기 시절 때에 쓴 일기장을 줬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못 갔다. 돈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법고시를 이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권 변호사로서 이렇게 살겠다. 뭐 이런 일기장이겠죠. 그것을 주고 마음에 맞으면 내가 결혼하고 안 그러면 치아버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겠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기장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기장을 보고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김혜경 여사가. 뭐 그렇듯이 나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기를 쓰는 건 일기도 요즘 매일 씁니다. 쓰는데 이제 내가 살아온 내역을 이렇게 유튜브로서 기록을 남겨요.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열심히 따르던 분이 한 분 있었다고. 그분이 뭐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상을 갔어요. 그분 아들 결혼할 때 내가 부조하고 자기도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부조하고 그러니까 부조할 정도 사면은 어느 정도 아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문상을 가야지. 문상을 갔어도 이제 그게 나는 그 기록을 다 남깁니다. 이래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가집에 가면은 자기 남편이 누구고 자기 아들이 누구고 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찍어 왔다고요. 찍어 오고 허경영
그분이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 이제 총선 때,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 2022년 3구 대선 때 집집마다 그 전단지 같은 거 다 돌리고 또 하늘궁을 같이 이제 찾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는 걸 보고 돌아가셨으면은, 그리고 국민 배당금도 받고 좀 받고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좀 쓰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허경영 총재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전부 다 미친놈 또라이 뭐 참 진짜 한심하게 온단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는 안 그래도 요즘 또 이제 교도소 가 계시니까 더 안 좋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저 미친놈을 따른다가 광인이다 말이야. 미친놈을, 사기꾼 미친놈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도 또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 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오해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걸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또 이제 백공의 뜻이지 않느냐. 내가 그런 식으로는 유튜브를 했거든요. 그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뭐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서 그 유튜브를 없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싸우기가 싫어서 없애지는 안 하고 이제 내만 보기로 해놨다고. 그랬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내가 유튜브 이거 올리지 말고 말이지 뭐 어떻게 하라 그러더라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뭐 상종을 안 하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참네. 그래. 그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세계 황제가 되고 큰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최고로 출세하는 사람은 뭐냐? 그냥 평범한 평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 출세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이래요. 어디 가서 경호원 없이 내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선지국밥을 먹어도 아무도 내를 알아보지도 못하면 얼마나 좋느냐고. 그게 최고로 출세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